한국장애인연맹 경기 DPI 화성시지회 박영옥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동영상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다 모인 한국장애인연맹 경기 DPI 화성시지회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맹은 장애인 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외에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화성시 장애인 자립을 위해 창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화성시가 얼마나 일조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장애인 복지는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살아있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평등해야 되고 그들한테 그때그때 맞는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란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틀을 깨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시대에 따라 옛날에는 먹는 복지를 했죠. 먹는 복지를 했는데 그 다음엔 활동하는 복지를 합니다. 옛날에는 집에 들어앉아서 모두 있는 복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장애인들도 활동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중증 장애인들은 나라에서 보호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만은 경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도 주어야 되고 그게 만약 일자리가 안 된다면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해야 되는데 늘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3월 21일이 화성시 승격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역대 시장 중에 장애인 복지 정책을 잘한 시장을 뽑는다면 어떤 시장입니까? 단연 최영근 시장님이 가장 잘하셨죠.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이 처음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준 게 최영근 시장님이십니다. 지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니는 그 길을 또 길에 다녀도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걸 도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틀을 만들어주신 게 최영근 시장님이시죠. 그럼 잘못 복지정책을 한 시장이 있다면 어떤 시장일까요? 지금까지? 이후로 8년 동안은 장애인 왜 그런가 하면 그때의 최인석 시장님이 하실 때는 표를 의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노인들, 부녀회들 그런 교육, 그 학교 뭐 이런 데만 신경을 쓰셨지 장애인 복지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장애인 단체들끼리라도 뭉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연합회를 다 구성을 하고 아마 장애인들의 행사에도 참석을 별로 안 하셨죠. 다른 데 큰 행사가 있으면 그리로 가셨죠. 장애인들은 거의 도외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암담하고 많이 섭섭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럼 현 화성시 장애인 복지관리 부서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진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죠.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오면 그 부서가 내가 맡은 데가 어떤 곳인가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요. 장애인 부서에 오면은 장애인 법을 보고 장애인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20%고 50%고 장애인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좀 부족하죠. 그걸 채워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뭐든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되게끔 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어요. 살아있는 복지를 못하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그럼 장애인 복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정책이 변해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장애인 복지 정책이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해야 되겠죠. 지금 겨우 이제 지금 서철무 시장님이 오셔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 장애인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부에서 기술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등하게 사회에 나가서 살게 하려고 공동모금회나 무슨 사회복지협의회나 온 사방에다가 한 1년이면 사업 계획서를 수없이 많이 씁니다. 여기저기 해서 당선이 되면 그걸 가지고 화성시 장애인들의 교육에 투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가리키고 그러고 하는데 재활을 해도 장애인들은 재활을 해도 즐겁게 재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도 또 어디 가서 일반인들하고 섞이면은 왕따가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협동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기술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무슨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가족들하고 장애인들은 당사자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하고 함께 협동해서 뭔가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들끼리 뭉쳐서 뭘 할 수 있는 협동조합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하면은 공장을 하나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이들도 서로 일을 하고 함께 협동해서 기술을 가리켜서 일을 해서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경장애인들 모두 다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럼 가족을 당당하게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내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일자리가 없을 때는 기술을 가리켜야 되고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장애인 단체 회장이나 단체장들이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는데 교통비 지원도 아직도 못 받고 계십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디 뭐 센터장이나 뭐 단체나 모든 단체장이 전부 다 월급들을 받고 일합니다. 그런데 화성 전국에서 아마 그런지 우리 화성시만 그런지 장애인 단체장들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활동비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단체장들도 모두 다 장애인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 장애인 단체장에 대한 어떤 복지도 변해야 돼요. 화성시와 장애인 관련 부서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회에 확실히 좀 전해주십시오. 화성시는 변해야 됩니다. 시대 따라 변해야 되고 지금은 못 먹어서 굶는 시대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모두 바깥에 나와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월 20일이 4월달은 장애인의 달. 그리고 저 화성시 시장님, 서철무 시장님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복지 예산 많이 올려주신 걸로 압니다. 사람에 대한 복지를 늘 해주시려고 애쓰시고 그러고 하시니까 사람에 대한 복지를 해야 됩니다. 화성시 잘하고 계시면 좀 더 장애인들은 늘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배려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불쌍해서 더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모자라는 걸 채워줄 수 있는 배려의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동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를
그걸 원합니다. 우리 화성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장애인들 만나주겠다. 처음에 오셨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장애인을 만나 주십시오. 저희들이 원했던 게 장애인을 만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장애인을 내 만남을 1년에 2번씩 하는 걸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은 뭐든지 혼자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데 좀 모자라는 걸 무조건 뛰어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물어봐 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배려해준다고 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